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맥주, 와인, 지금은 와인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고급 술로. 자, 그렇다면 최초의 술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타임즈 기사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3월 1일에서 3월 8일 통합분이 되겠습니다. 최초로 맥주를 발명한 민족은 수메르인이라고 합니다. 수메르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페르시안 걸프, 이 걸프란 건 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유역에서 시작된 우르라든가, 우르라면 뭐가 유명하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라는 곳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주를 하죠.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왜 그러면 이주를 했을까? 결국은 성적인 타락, 그것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당시 이주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문화가 싹텄다는 것이잖아요. 물가를 통해서 물 있는 지역을 통해서 갔으니까. 근데 이때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평야가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이 뜻이 뭐냐면 메소란 뜻은 중간이란 뜻입니다. 중간. 그리고 포타미라는 것은 강, 이안 땅. 즉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지역. 이 두 가지 강 사이의 땅. 그래서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강 사이에서 현재는 이제 이라크 땅이 되겠죠. 이란과 얘가 이라크니까 지금 이라크 땅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해가지고 영어로 말하면 이제 퍼타일 또는 퍼틸 크레센트. 크레센트라는 건 초승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 즉 이 지역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싹텄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과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중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륙에 만나는 지점, 그런 곳에서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곳에서는 야생 밀과 보리가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물이 물에 담그면 그 발화가 시작되잖아요. 그 발화가 시작되면서 단맛이 나오고 이 디아스테자라는 효소, 우리가 다이제스트라고 하죠. 소화제라는 뜻인데 이 디아스타제 효소가 전분을 몰트라는 게 메가당인데요. 메가당으로 변환되면서 이 불가사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벼운 거품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더라. 이걸 이제 인류가 습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도 천연 효모가 있었고요. 이것이 발효되어서 알코올이 됐다고 합니다. 최초의 알코올이. 그리고 이제 곡물의 이 죽이 맥주로 변하면서 이제 도기가 발달하면서 맥주가 발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의 맥주가 발달한 곳은 바로 이 수메르 지역,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되겠다. 그리고 맥주를 다른 말로 액체화된 빵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들이 배가 고플 때는 이 맥주를 먹었다는 것이죠. 왜? 이게 빵이니까 액체 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재밌게도 우리가 일터에서 일 끝나고 노동자들이 맥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를 위한 중요한 음료수가 바로 맥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맥주를 상업화시킨 사람이 이제 아까 바벨로니아죠. 수메르족 다음에 문명이 바벨로니안이죠. 이 사람들은 맥주를 수출할 정도로 맥주를 발달시켰다 하고요.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맥주의 제조, 판매, 품질 관리 이런 4개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주가 배급으로 배급되었으며 맥주를 사고팔 때의 대금은 보리로만 지불하고 품질을 속일 경우에는 엄벌에 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맥주는 사회적 음료수죠. 그래서 맥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먹는 축제 분위기가 나오죠. 우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맥주가 이렇게 우정을 의미하고 있냐면 상대방이 적이 아니고 친구라고 생각된다는 것은 이 독이 들어있지 않고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마신다는 것은 독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주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면서 이 축배의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 결혼, 또 사후세계,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거기에도 맥주가 나온다고 하죠. 사후세계로의 안전한 여행을 기원하기 위해서 축배의 기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 맥주를 먹으면서 취하죠. 그럼 취하면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나온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또 맥주는 효모가 풍부하여 단백질, 비타민 B 함유량이 높고요.
또 맥주가 끓인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염병 예방에도 좋았다 이거죠. 그래서 질병과의 관계성에서도 안전한 식품이 맥주였다. 그래서 맥주의 최초의 법령 함무라비 법정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건설 시 노동자에게 보수로 지급된 것이 역시 맥주였다고 합니다. 기원전 2500년 전 빵 3, 4덩어리 4리터 정도 이것을 이제 임금으로 지불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항아리 2개 정도가 이제 거기에다가 맥주를 저장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에게 배급했다. 아시다시피 피라미드라는 것은 이 이집트 사람들이 범람시에 농토가 물에 잠겨 있을 시 농부들이 건설하는 토목공사를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유력한 설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지으니까 국가가 일종의 토목사업으로 불러들여서 일종의 일자리 창출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맥주를 마시는 흔적들, 이렇게 빨대를 뽑아서 먹고 있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맥주가 유럽이 이제 이탈리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탈리아 문화인 맥주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타임즈 기사에 나와 있는 Ancient Alcohol, 고대 음료, 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3년도에 아케알로지스트였죠. 아크란 말은 올드란 뜻의 접두사입니다. 로고스는 학문이죠. 그래서 옛날을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아케알로지스트 하면 이제 고고학자가 되겠죠. 자, 이집트에 있는 고고학자들과 어나운스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Discovery of a large scale, 아주 대규모의 비어 브루어리를. 자, 브루어리란 말은요, 양조하다는 동사고요. 이하로이가 붙어가지고 명사가 됐어요. 브루어리 하면 양조장. 그래서 대규모의 맥주 양조장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집트에서. 자, believed to be around. 자, 5,000년 정도가 됐다는 얘기고요. be likely, 뭐 할 것 같냐면 used,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royal burial ritual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그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사후세계에서 축전, 사후세계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축제의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왕의 burial, 무덤의 그런 리추얼, 의식이죠. 리추얼 하면 의식이 되겠습니다. 의식. 왕의 어떤 장례 의식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그 intoxicating antiquote가 있다. 자, antiquote. antique란 말은 anti가 앞이란 뜻이거든요. before, 접두사로서. 그래서 앞에서, 즉 오래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antique란 말은 우리가 골동품으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antiquity 하면 이제 오래됨 또는 셀 수 있으면은 고대 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antiquitis가 셀 수 있죠. S가 붙었죠. 그러니까 뜻이 어떻게 된다? 고대 유물. 그러니까 intoxicate, 탁시란 말은 독이죠. 톡 쏜다. 탁식. 그리고 보톡스라고 하죠. 독입니다. 독. 그래서 intoxicate 하면은 안쪽에 취하게 만드는 독, 술독. 그래서 취하게 만드는, 즉 아주 황홀케 하는 그런 아주 고대 유물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술에 관련된 고대 유물이 뭐가 있는가 한번 보시면, 자, prehistoric. pre란 말은 앞이니까요. 역사 앞이니까 선사시대가 되겠죠. 자, 선사시대의 그런 핀트들 보겠습니다. Researcher found. 자, 연구가들은요, 13,000년도 된 beer residue. residue란 말은 잔여물이란 뜻입니다. 잔여물. 밑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되겠죠. 잔여물, 찌꺼기, 쉬운 말로 말하면. 자, 13,000년도 된 그 맥주 찌꺼기들을 발견했는데요. 어디에서? In a cave. 동굴에서. in 하이파, 이스라엘에서. 2018년도. 가장 oldest, 오래된 example, 예라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알코올로서. 그러니까 벌써 13,000년 전에 아까 수메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평야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것이죠. 맥주가. 이것은 known to science, 과학계에 알려진 것이죠. 또 트레이스, 이런 흔적들은 be found, 발견되어집니다. 어디에서? 헌터 게더러 베리얼 사이트에서. 헌터란 말은 사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렵 채집이라는 뜻이 되겠죠. 수렵, 동물들을 잡고 gather, 줍는 거죠. 수렵 채집 생활. 그래서 수렵 채집 생활의 그런 베리얼, 그런 장례식장이죠. 베리얼, 묻어 있는 장소, 사이트. 그런 묻어 있는 장소에서 이런 트레이스,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로마 이야기죠. 아까 로마에서도 뭐 와인도 있었지만 맥주가 전 세계에 퍼졌고 그 뒤에 이제 고급 술이 와인이 되겠는데, 자, 2020년 12월 달에 아케알로지스트들이 어스는 땅에 묻다는데 언이 반대니까 땅에서 발굴하는 것이죠. 와인을 이제 발굴을 했는데요. 핫푸드 바 인 폼페이. 자, 폼페이는 고대 도시가 되겠죠. 유령 도시입니다.
그 베수비오 화산이 이제 다 덮쳐가지고 순간 도시 전체를 다 재로 이렇게 덮었는데 그걸 이제 그 엄청나게 두꺼운 재를 이제 농부가 이렇게 뭐 하다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파봤더니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었다. 그래서 유령 도시가 되겠죠. 유령 도시. 그 그 로마에 가시면 로마 아래쪽에서 한 3-4시간 가면 보이죠. 자, 폼페이인데 이게 이제 어떤 곳이냐면 로마의 시티인데요. 로마의 고대 도시였는데 destroyed by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volcanic eruption 화산 폭발. 자, AD 그러니까 AD 79년도에 이제 폭발이 했다는 것이죠. 베수비오 화산이. 그래서 authority 그 당국자들 정부는 hope 희망한다. 그 사이트가 will be open to 누구에게 열릴 것이다? The public 대중들에게. later this year 올해 말 정도에 이제 대중에게 이곳이 장소가 이제 오픈될 것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핫푸드 바가 있나 봐요. 근데 뜨거운 음식을 할 수 있는 바, 예를 들면 피자가 되겠죠. 예를 들면 피자를 뭐 굽는 그런 항아리, 그런 뭐라 할까 그 피자 굽는 어떤 그 기구들 또는 그런 그 화덕, 화덕 같은 곳이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빈티지 비노란 말은 와인이란 말로 이제 비노라고 하죠. 와인을 비노라고 합니다. 자, 빈티지란 말 아주 뜻이 많죠. 우리가 아주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은 그런 걸 볼 때 옛 것이지만 조금 고급스럽다 이렇게 할 때 빈티지라고 하잖아요. 또 고급이란 뜻으로 많이 씁니다. 빈티지. 그래서 아주 고급의 비노 와인이 되겠죠. The country of Georgia, 조지아주의 그 나라가요. received. 조지아는 그 흑해 쪽에 있죠. 흑해. 터키 옆에 있습니다. 이 조지아 나라는 received 기네스 월드 레코드, 기네스북의 기록을 받았다는 거죠. 2017년에. 뭐 때문에? oldest wine, 가장 오래된 와인이라는 그 기네스북을 받았다는 거죠. after 뭐한 뒤에? chemical evidence, 화학 증거죠. 화학적 증거. 뭐에? 타타릭 엑시드. 타타릭이란 말은요, 우리가 타르타르산이라고 합니다. 청량음료 등에서 그 산성 물질이 나오는데 청량감 나오는 거 있죠. 그 타타릭. 그런 타타르 성분의 그런 그 chemical evidence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found in wine, 와인에서. 그래서 identified, 판명되었죠. 규명이 되었죠. 8,000년 정도의 파토리,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서 규명이 됐다는 거죠. 그 구별했다는 거야. identify, 확인했다는 거죠. 확인. 그래서 excavate, 발굴하다 이런 뜻이죠. excavate, 발굴했다. 그래서 from to Neolithic settlement. settlement는 정착지, 거주지. settlement가 escaped죠. 그러니까 정착지로 발음을 하겠습니다. 해석을. 원래 settlement는 정착이란 뜻인데 s가 붙어서 추상명사가 구체적으로 변하니까 셀 수 있는 명사로 번역하면 정착지가 되겠죠. Neolithic이란 말. 자, neo란 말은 new란 뜻이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란 뜻이죠. 리트가 돌이니까요. 그래서 Neolithic 하면 신석기 시대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신석기 유적에서 정착지에서 발굴되어진 파터리, 항아리가 이제 8,000년 정도 된 항아리에서 와인이 발견됐다는 것이죠. 타타릭 엑시드. 그러니까 타르타르산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엑스커베이트는 뭐뭇을 발굴하다 뜻인데요.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았죠. 타동사가 목적 없다는 것은 이렇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발굴된 항아리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 폼페이에서 핫푸드 바 아주 그 화덕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죠. 폼페이 가보시면 로마의 그 마차길이 그대로 나와 있죠. 펴 있죠. 지금 마차길이 펴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횡단보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은 바로 이 로마에서 왔다고 하죠. 워낙 길을 잘 만들어서 그렇죠. 마차길입니다. 마차길.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도중에 이런 물도 먹을 수 있는 곳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물 먹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물관이 이제 납으로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물론 이 도시를 덮어서 망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납성분으로 인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런 걸 예측했던 것이 생각나고 마차길이 있고요. 패여 있다는 거 재밌죠? 그리고 이렇게 화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덕. 그죠? 피자를 굽는 화덕. 이런. 그래서 와인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고급 술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민족적인 술은 바로 맥주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술에 관련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